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본 방송은 개인의 의견과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친일파는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요즘 정말 많이 시끄럽죠. 선생님 만약에 친일파는 살아있다고 그거를 아시면은 내 주변에 친일파가 있다. 근데 저 사람이 너무 잘 먹고 잘 산다.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부르르 떨리죠. 그쵸.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국노의 대표하면은 을사오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을사오적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깊게 알질 못했었는데 이번 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을사오적인가 하고 이제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이 사람들 얼굴 보기가 싫더라고요. 선생님은 이름 하시기 어떠셨어요? 이름을 이완용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완용, 네. 또 박재순, 그다음에 네. 이지용, 네. 이근택, 권중현, 네. 이런 사람들이 을사오적, 오적. 네.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떤 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완용 같은 이름을 보면 이런 사람은 굉장히 약삭 빠른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약삭 빠른 이름이에요. 근데 생긴 그리고- 것도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분은 네. 정말로 자기 이익이 된다 하면 돈이 되고 이익이 된다 하면 네. 나라를 팔아먹기도 하고 부모를 팔아먹기도 하고 형제 친구를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고요. 만약에 선입관을 딱 떼어놓고 네. 그냥 인상으로다 제가 만약에 이완용을 본다 그러면은요. 네. 좀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이 지금 시대에 살고 있으면은 네. 조금 약간 좀 사기꾼 내지는 아니면은 좀 모사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됐어도 정치에서 모사를 제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같은데 선생님 이름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름에서는 어떤 이름이냐면 네. 이름은 상생하는 이름과 상극하는 이름이 있어요. 예.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네네. 넘어가는 그런 이름을 상생 이름이라고 하고 네. 부르는 소리값으로 얘기할 때 목극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걸 예. 그 상극 이름이라고 상극이요. 하는데 예, 예. 이완용 씨 이름은 상생하는 이름이에요. 화생토 하는 이름이라서 네. 그 토와 화의 그 주종으로 이루어진 이름인데요. 그러면 네. 우리가 화토로다 이루어졌으면은 네. 사람이 조열을 하고 어찌됐건 급하고 그러면서도 진죽하다기보다는 자기 욕심도 많고 진중한 거는 있지요. 왜냐하면 토 때문에. 진중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네. 그 내면에 그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진중한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사람이 현대에 사는 이완용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같으면 아마 이런 분들은 남의 일을 파헤치는 네. 기자 이런 모사꾼. 거를 해도 네. 잘할 수 있고 예.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 지금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려지는 조희태? 예. 뭐 조희춘, 조이팔? 예, 뭐 조이팔. 그런 비슷한 그런 사람의 선생님 이름처럼. 어떻게 네네. 정말 제가 인상으로 보나 선생님이 성명학으로 보나 우리가 좀 이제 몇 번을 맞춰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거는 이거는 기운. 운명이 항상 같이 간다는 게 가는 너무 거예요. 신기하고 네네, 그게 그런 것 맞아야 같아요. 맞대는 게 네. 항상 나오는데 저도 이 사람 이완용을 딱 보면서 지금 시대에 살면은 완전 사기꾼이겠구나.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온 얼굴이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운이 좋아요. 그리고 운이 남들이 볼 좋아. 때도 이분 예. 같은 경우를 보면 네. 남들이 볼 때도 이 사람 너무 똑똑한 사람. 예.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니까 그렇지 옛날에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그 박식함이라는 건 그 사전을 갖고 다니는 사람 이완용은 사전이야 하고 물어봐도 뭐든지 척척 다 대답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똑똑하고. 상이라서요. 이 눈썹 있는 그 부분이 이마가 잘 생긴 거에 비해서 눈썹 있는 부분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한 미는골이 나왔다 그러거든. 근데 그렇죠. 그 부분이 나오면서도 눈도 커요. 그리고 코도 우뚝하게 잘 생겼거든. 사실 제가 이런 그냥 역사의 매국노면 좀 찌그러지고 못생기고 악마같이 생기고 이랬으면은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누가 썼겠어요, 정치인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차피 잘 뽑혀서 생겨야 또, 되고 네. 그리고 집안도 좋고 모든 면에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나라까지 팔아먹는 매국노까지 돼서 아마 우리나라 역사가 있는 한은 이완용이라는 이름은 갈 거예요. 영원히. 예, 좋건 나쁜 간에 나쁜 걸로 다 이완용 매국노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역사 예. 국가 그 국정교과서 이런 데도 예.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정말 잘 표현해서 잘 다뤄야 할 그 인물 중에 하나죠. 근데 정말 국정교과서를 편찬하는 분들이 이완용이 자식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뭐 이근택의 그 후손들이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그리고 있죠. 지금 여기 매국노 오적들의 그 자손들이요. 사실은 일제시대 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잘 자기 먹고 잘 치부를 살았었겠죠. 잘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계, 재계에서 여러 군데서 지금 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할아버지, 내 조상이 이완용이었어. 이근택이었어. 이주영이었어. 여기다 역사 오적을 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게 그러면 그럴 그 수 사람들을 있죠. 네. 일단 배제를 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 우리나라 법으로는 그렇게 안 할 수는 되죠. 없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역사라는 것도 이게 어느 시대에 가고 나면은 그 시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비석, 돌덩이를 안 믿는다예요. 비석을. 그러면 이제 우리 조 교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한번 나중에 여쭤볼 기회가 있으면 여쭤봐야 되는데 보면은 뭐 이완용의 만약에 이 후손들이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모두 다 아는데 네. 거기다가 이분은 나라를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고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0년,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비석에 그렇게 써 있으면은 자기 자손들은 그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눈을 뜨고 계속 보니까. 근데 안 그래요. 의외로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사 교과서가 문제가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난 제가 볼 땐 그렇게 봐요. 역사 예. 교과서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빼놓기도 하고 뭐 해서 논란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바로잡는 정신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도 역사 교과서를 잘 바로잡는 그 일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 근데 역사 매국 오절 해가지고 이 오적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순화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상적으로나 이마 그리고 재백궁이나 우리가 재백궁이라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코요. 아니면 턱 부분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역사 오적이면 정말 나빠야 되는데 이 사람 상을 보는 순간 화가 나는 것도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름 보면 너무 화나죠. 근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잘 먹고 잘 살던 이름이 사람들이거든. 그 역사 을사 오적의 이름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네. 그래도 그 이름 중에서도 박재순이라든가 네. 뭐 이근택이라든가 그런 분은 아마 그 을사조약 도장 찍기 전까지는 안 한다 그랬었죠. 그렇죠. 굉장히 네. 아마 갈등을 많이 했지. 갈등도 많이 하고 또 네. 사람들한테 인정도 예, 많이 그분은, 받았던 분들이에요. 받았던 분들일 예. 것 같이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박재순이라든가 이근택 이런 분들은 보면은 네. 자신의 소신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죠. 네. 여기서도 좀 수염 좀 싹 밀어버리면 안 될까? 진짜? 아니 가뜩이나 나라도 유행 따라서. 어둡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수염까지 길러가지고 나라를 음적으로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어두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코 밑에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인중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네.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이라고 제가 한번 인중에 네, 대해서 인중. 얘기 설명해 줬었죠. 네, 코 그 밑에서 부분에다가 수염을 딱 기른다는 거는 음기로 덮어갖고 하늘을 막아버리는 거죠. 하늘과 땅 기운에 이렇게 서로 조화를 하거나 소통하는 거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막아버리고 나서 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 지금 이 짓들 한 거잖아요. 정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정말 좀 얌통머리 없다 그러죠. 이완용 사진을 보면은 완전 인중 부분만 이렇게 일자로 다 딱 해놨어요. 11자로 수염 나게끔. 이게 뭡니까 정말. 그러니까는 이완용만 맨날 매국노 가장 주로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5분들을 네. 이름을 갖고 이렇게 네. 견주어서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네네. 그 박재순 그 일정만 네네. 박정만 네.
조금 그래도 이름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낫게 보이고 박재순. 네, 박재순. 예. 그다음에 또 네. 이완용이나 네. 이지용이나 예. 예. 이근택이나 권중현도 이제 박재순만큼 네. 조금 값어치가 있는 이름으로 근데 보여지고 권중현 이분은요, 약간 얼굴 자체도 약간 좀 서양식으로 생겼는데 농상 대신이었더라고요. 아, 이분은 농상 대신 한 만큼 네. 농업이나 상업, 음. 돈을 주관할 수도 있고 그럴 만한 이름을 갖고 있고요. 이완용이나 이지용이나 뭐 이근택 같은 분은 사람들을 많이 다뤘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그렇죠. 치면 정치꾼. 예. 그냥 그러니까-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음. 정치꾼. 그러니까 사람 섭외를 한다든가 맞죠. 사람을 뭐 예.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잘했던 분. 그러니까 그분들의 농간에 이렇게 우리가 나라도 이제, 이렇게 뭐 같이. 놀아나고 뭐 네. 그랬을 정도인 것 같고 네. 이 박재순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름이 조금 다른데 네. 그래도 이분도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직위가 이완용보다는 좀 떨어졌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때는 외무 대신이었. 외무 네. 대신이니까 네. 외부 대신이었었대요. 아, 외부. 외무가 아니라 외부. 외부. 예. 아마 그러니까 아까 학부 대신 이완용, 예, 그다음에 예. 박재수는 외부 대신인데 바깥 어떤 일들을 전부 다 아마 뭐 맡아서 하지 섭외하고 뭐 않았을까. 이런 걸 예, 했을 예. 텐데 예. 그래도 이분은 예. 오적 중에 그래도 이름으로 볼 때는 조금 이 5분 중에 제일 좀 반듯하다면 좀 반듯하시고 어른 노릇을 한다면 좀 어른 노릇을 하고 뭐 대통령 그때는 임금이었죠. 네. 황제한테도 뭐 직원보다는 그 직원을 나쁜 직원은 하지 않고 반듯한 그런 말로 이렇게 상소 근데 같은 거 그때 했던 그 그런 분일 것 같이 시대적 보였어요. 상황에서 네. 뭐 본인이 가가지고 뭐 외부 대신이 가서 직원을 한다고 해서 들어줄 받아들일 수도 수 없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외부 대신은 예. 또 그 일본 그 사람들하고 더 접촉이 소통을 해야 되는 많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쪽 분들하고 또 더 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지금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분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턱이 좀 약한 게 이제 이지용 내부 대신이 턱이 좀 약하고 네. 그리고 농상 대신 권중현 씨 같은 경우는 권중현 이 농상 대신은 네. 이렇게 수염으로다가 이제 얼굴에 이렇게 사진 속에 보면 수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완용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후손이 얼마 전에 네. 그 땅 찾기 해가지고 재산 찾기 해가지고 그 손 들어준 거 아시죠? 그리고 그렇죠, 찾아갔어요. 근데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정말. 이완용 이름으로 보고 이완용 사주로 본다면 네. 1858년 6월 17일생인데 6월 7일생인데 이분 거를 이렇게 본다면 자식이 위대하진 못하거든요. 근데 보면 그 당시 음. 죽고 난 다음에도 예. 자식은 좋게 아주 훌륭하게 될 수는 없는 자식. 근데 자식은 되거든요. 별론데 손자가 그랬어요. 손자가. 아, 그렇죠. 이 그러니까 사람은 자식이 아니에요. 손자 예. 이 사주나 이름으로 볼 때는 네. 아들은 힘없이 죽더라도 손자는 다음 때에 손자가 네, 또한 히트를 치는 그런 이름이라 왜냐하면 사주로 손자는 보여지죠. 뭐 청와대에도 발탁하고 무슨 연맹? 네, 응? 그렇게 할 수 무슨 있는 연맹 사무총장까지 역임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땅 찾기 소송도 해가지고 땅도 찾았어요. 그래갖고 수십억도 것까지 챙기고 했군요. 하여간 참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단한 참 집안이 대단하다 아니라 싶은데 잘-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나쁜 집안이죠. 저는 그래서 정말 속상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을 보면서도 상이 좋으면 좋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들으시는 분들도 뭐야? 저 사람 왜 상이 좋아? 나 저 사람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속상하면서도 상 좋다고 해야 돼요. 그렇기 선생님도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이름, 이 정도 사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시대에 큰 그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장관격이겠죠. 최고죠. 대신이니까 예, 예. 그 장관 정도 했던 사람인 거는 사실인데 네. 그때 당시에 정신적인 교육이나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떨어졌겠죠. 국가에서나 이런 게.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생각해서 나라가 일본하고 그렇게 협상을 하면 자기들 자손이나 자기들이 좀 잘 먹고 잘 편하게 산다. 살 거라는 예. 생각 때문에 아마 한 것 같이 보여지죠. 그러면 그 이혼이 지금 이어져 가지고 사실은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마음들이 이어져서 지금 국정교과서까지 지금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지금 우리가 뭐
저는 뭐 다 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 본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논란이 있을 때는 논란이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보면서 사실 좀 답답해요. 그러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지금 보면은 뭐 학교에도 보면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자손들이. 그리고 뭐 무슨 은행 총재 지낸 그런 후손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정말 중요한 뭐 어디 가면 관광지에서 이름을 꽤 날리는 그분의 자손도 있고. 그리고 대법원장도 역임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친일파들이 그런 분들이 예. 뭐 나라를 잘 보존하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다시 또 우리나라가 됐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고 할 수는 있겠지만 교육은 일단 떨어지고 교육은 일단 떨어지고 할 수 있어요. 자손이라고 뭐 죽으란 소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회하고 우리나라에 살지 말란 반성하면서. 소리는 아닌데 네. 그분들이 내 조상들이 매국 오적이야.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내가 매국 오적의 그 자손일 수는 없으니까 이걸 왜곡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지금. 저는 이제 그게 제일 이렇게 사람들 그 입장에서도 이걸 좀 걱정하는 것 같고, 저도 걱정되는 부분의 하나예요. 뭐 경찰이나 고위관리, 뭐 총리도 한 번 있었고, 법관, 장관, 없는 데가 없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이 그러니까 요즘은요 역사 교과서 거기에 가서 편찬을 하는데 들어가면은 매국노로 찍힌다 이런 소리까지 있어갖고 하는데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 간에 자기네들끼리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런데 반듯한 그 역사 교과서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매국 오적들 있잖아요. 이분들 얼굴 보면서 정말 상들은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마가 다 좋고 네. 그리고 사주나 이름이나 좋은데. 예. 정신적인 그러면서도 좋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예. 이름 같은 걸 볼 때는 이렇게 살면 좋다 이건 있는데 국가에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는 이름은 아닙니다. 개인한테 이익이 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기꾼 예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저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여기 우리가 이제 눈썹 위에 미는골이라 그러죠. 네네. 그게 이제 자기 주관이나 이런 게 강한 사람일수록 여기가 다 나와 있어요. 네네. 근데 보면은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나름대로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도 뭐 본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랬겠지만은 우리가 요 고시대적인 부분을 할 때는 내 한 몸 살아남아서 내 집안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여기에 더 중점을 둬갖고 이렇게 그렇죠. 많이 내 개인의 개인 욕심을 부리는데 더 많이 써서 이런 얼굴을 갖고 있고 그랬겠구나 하면서 상도 우리가 뭐 운동선수가 이 상을 갖고 있으면은 최고에까지 올라갈 수 있죠. 이름도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라든가 사업가가 이렇게 가면은 끝까지 가는데 그 좋은 생각들을 정말 나라를 지키는데 썼으면은 참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절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식민지를 아주 더 깊이 들어가는 조약이잖아요. 일사조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들어갈 때 있어서 그거를 같이 발 맞춰서 도장을 찍으러 갔다는 그 자체가 이때 이 사람들이 아니었어도 아마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도장을 또 찍었을 텐데 이분들이 또 그런 직함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근데 또 안 찍었으면 이분들은 또 어떻겠어요? 아니 근데 떨려났겠죠. 목이 잘려 나갔을 텐데 목이 잘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만큼 지고지순형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네. 지고지순형을 갖고 없어요. 있기에는 네. 순수함이 하나도 없고 진짜 그렇게 하기에는 얼굴에서 나타나는 게 자기에 대한 그 욕심들은 다 있어요. 네, 권중현 씨를 한번 좀 보시겠어요? 권중현. 다른 분보다는 이분 권중현 씨 같은 저는 경우는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인 줄 알았어. 조금 얼굴이요. 다르고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안 하고 이분은 국가 이익도 생각을 해서 이분 역시 좀 다른 분들 같지 않고 밤새 고민 그다음에 석 달 열흘 자손이 이렇게 한번 해봤을 것 같습니다. 지금 권중현의 자손들은 사실 안 나와요. 유일하게 이분 자손은 이완용이라든가 이지용이나 이런 분하고는 틀리게 이분 자손은 아마 잘 됐을 겁니다.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어디 속에서 그 나라를 아버지 할아버지가 잘못 만들어 놓은 것을
그 반성하면서 우리 너무 높이 사주면 안 되는데 매국 오족인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예. 이 권중현 씨 그 자손은 권중현이라는 이름이나 예, 그 사주로 볼 이름이 때는 그렇군요. 예. 네, 사주로 볼 때는 음. 자손이 꽤 그래도 그 말썽 안 부리는 자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은 네. 얼굴 자체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이 네 분하고는 상이 완전히 틀려요. 네네. 완전히 틀리면서 눈도 크고 그리고 코도 크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얼굴들이 뾰족뾰족하면서 자기 그 광골들이 확확 나오고 그랬는데 비해서 이분만 이 권중현이란 분만 눈도 커서 좀 멀리 보는 지혜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위상도 세울 만큼 세우고 사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의 자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분 자손은 예. 아마도 숨 죽여서 아니면 꼭 숨을 죽인다는 것보다는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매국행을 했다는 거를 네. 자신감 있게 살지 않고 그걸 숨겨놓고나마 나라에 어떠한 큰 불편을 주지 않고 네. 그대로 뭐 살아서 자손 잘 살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근데 네. 대충은 조금 제가 조금 들은 것 같아요. 1854년 11월 27일생이거든요. 그 1934년 3월 19일에 이제 그 제가 이분 자손을 제가 한 분을 대충 조금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 자손 중에서는 그러니까 며느리가 잘 들어와가지고 며느리가 그 자식을 반듯하게 키우더라고. 네. 그래가지고선 어려서부터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 사상 있죠. 네네. 그런 걸 심어줘갖고 진짜 인의예지를 하고 살게끔 그렇게 그러시군요. 키운 분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예.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매국을 했다 하더라도 예. 자손은 그걸 그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아마 잘 이렇게 컸을 법한 그런 사주를 갖고 있네요. 모두 다 그랬으면 네. 참 좋았겠어요. 그래 이한용의 자손처럼 그 수천만 평의 땅을 그거를 찾겠다고 해갖고 결국 승소까지 하고 이런 참 이상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참 슬프죠. 저는 좀 그래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몰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일단 어찌됐건 우리나라를 갖다가 도장을 찍은 장본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은 우리나라를 그런 거는 좀, 보호해준다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왜 보호를 해줍니까? 근데 그게 국가소송을 상대로다가 그걸 땅을 찾아야 될 정도? 지네 나라 보호하기도 바쁜데 우리나라 보호를 왜 합니까? 우리가 보호하고 살아야지. 우리나라 보호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해서 대륙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이지. 그렇죠. 지금도 이름만 마찬가지예요. 보호죠. 지금도 대륙으로 네. 나가기 위해서 해저 터널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예. 그 일간에서 하는 것이 뭐 강제 한일 합방을 을사 보호 조약이라는 얘기를 빼놓고 을사 조약이라는 빼놓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쓰자고 하는 예. 뭐 그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이제는 우리도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분들이 뭐 그때 시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변명보다는 그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 이런 소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지금은 하여간 이분들이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 돌덩이를 그렇죠. 믿지 말자 그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뭐 풍수 교수님이 안 계시니까 저기 호랑이 앞에서 그 토끼가 왕노릇 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안 계실 때좀 했죠 뭐. 갑이라고 하는 천간하고 지지라고 하는 거 예. 60갑자라고 갑자. 보통 예, 예. 얘기를 하죠. 천간지지를 합쳐서 60갑자라고 하는데 그 천간 기운이나 이런 기운으로 보면 네. 갑인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그렇죠. 축간인이라고 간방에 있는 나라서 예. 그 갑인의 그런 나라인데 음. 항상 을년, 이것도 을사조약도 천간이 을일 때잖아요. 을년이 올 때마다 보면 무슨 일이 조금씩 있었죠. 올해도 지금 을년이잖아요. 그렇죠. 을민년이고 왜냐하면 을민년이니까 그때는 더하지. 을사년, 네. 예. 그때도 을사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을년에 올 때는 예. 항상 갑이라고 하는 것이 을한테 피해를 좀 당하죠. 아니 왜냐하면은 꿍꿍 감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아니 칠덩굴도 네. 칠덩굴이지만은 이제 갑목이라 그러면 발산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막 막아놓잖아요. 쭉 뻗고 올라가는 일본에서- 건데. 일본에서 뱅동 묶어놨잖아요. 그때도 선생님 우리 을사조약으로. 있지 예. 이거는 하나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우리는 냄비 근성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갑목의 나라예요. 지금 선생님이 우리 안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갑목이라는 거는 나무가 쭉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뻗어 올라갈 때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쭉 뻗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정말 열정적으로 쫙 뻗어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나뭇잎이 나든지 가지가 나든지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을목이에요. 근데 을로 가기 위해서 잠시의 휴식 상태가 필요한 게 또 간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을목은 뭐냐면 나뭇잎을 만들기 위해서 간목이 해야 되는 건 내가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냄비근성 나라가 아니라 뭐 뜨거운 불에 올라가서 빨리 끓는다. 왜 우리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비하합니까? 간목 나라는 그만큼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는 기운을 갖다가 팍 발산하는 나라라고 우리 좋게 얘기하자고요. 누구든지 냄비근성이면은 너는 공부도 안 하니 하고 진짜 한 대 때려줄 수 있을 만큼 우리 자긍심 갖고 살아도 돼요. 그리고 사람이 무슨 일 생길 때 열정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굳이 그게 나쁘다고 냄비근성이니까 끝까지 못 가니까 왜 못 가? 시작을 했으면은 언젠간 나무는 커지기도 하고 나뭇잎도 생기고 열매도 열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산조차도 안 하면은 문제인 거지. 냄비근성이란 그 생각 자체는 이제 버리세요. 이 을사오적 같은 이런 사람들 진짜 뿌리 뽑지 못하는 것도 냄비근성 하는데 냄비근성 아닙니다. 낙엽은 언젠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물을 끓는 온도를 볼 때 얇은 냄비에서 빨리 끓여서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두꺼운 냄비에 끓여서 오래 식지 않는 그런 것도 그 장점이 있겠죠. 근데 그 장점을 냄비 근성이라고 다 나빠할 건 아니고 저는 그게 되게 자존심 상해요. 그 소리만 하면은. 간목이라고 해서 꼭 냄비 근성이라는 말도 쓰지만 뭐 저는 이제 이름으로 풀어본다면 무자년에 태어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화의 기운이에요. 그게 화의 기운이면서 그 화기운이 우리 육친을 따져본다면 그것이 식신 기운이에요. 우리 거를 빼주고 근데 식신 기운이라고 하면 그것이 보통 밥의 기운이잖아요. 밥의 기운인데 그 기운이 빨리빨리 기운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70% 80% 이상은 거의 빨리빨리 근성은 사실 갖고 근데 있습니다. 빨리빨리가 굳이 나쁩니까? 네. 아니 나쁘냐고 빨리빨리가. 안 나쁘죠. 네. 빨리빨리를 해서 마무리까지도 잘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끝나면 바로 또 다른 걸 시작하고 싶어 하고 잊어먹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서 이번에는 좋은 점을 찾아서 좋은 걸 살리면 새로운 거 아이템이 자꾸 개발도 되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모든 그 정보화 이런 걸 우리가 먼저 이렇게 받아갖고 캡처해서 그걸 좋은 기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선생님 우리가 국정교과서를 보는 것처럼 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 우리가 인상학적으로나 성명학적으로나 좋은 사람이 그래도 상도 좋고 이름도 좋은 사람이 우리가 정치를 해주면은 우리나라 기운도 확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매국 오적을 보듯이 네. 이번에는 정말 애국 오적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분들을 우리가 다음 선거에는 좀 우리가 잘 찍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국 오적이 아니라 애국 100명 정도 국회의원이 된다고 적이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편. 다음 국회의원 그 선거 때는 정말 애국을 위하는 국회의원 이런 분들 뽑는 얘기로 또 가봅시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때는요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갖고 이건 성명학적으로 이 이름은 이렇고 우리가 이상은 이렇네요 하고 우리 한번 자신 있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